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교과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또 현실에서는 이 원리가 먹히지 않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네요. 고객님, 이번 달 예금 금리가 연 4%로 인상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그냥 통장에 돈만 넣어뒀는데 은행이 알아서 치킨값을 챙겨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금리가 올랐다는데 사람들은 왜 죽겠다고 아우성일까? 이자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상식,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많이 받으니 이득이다라는 생각.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믿음을 아주 산산조각 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 앱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리 인상이 단순히 은행이 우리에게 용돈을 더 주는 착한 이벤트라면 왜 대통령부터 기업 회장님들까지 나서서 제발 금리 좀 낮춰달라고 사정하는 걸까요? 반대로 금리를 낮추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면 왜 한국은행 총재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굳이 금리를 올리는 악역을 자처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내 통장의 이자 몇 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바뀌면 누군가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습니다. 누군가는 영끌해서 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죠. 반대로 누군가는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을 벌기도 합니다. 겨우 0.25%라는 아주 작은 숫자의 차이로 말입니다. 도대체 이 금리라는 녀석의 정체가 뭐길래 5천만 국민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금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돈의 가격이나 이자율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경제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눈의 금리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땅이 있고 그 위에는 논이라는 이름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거대한 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댐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갇혀 있습니다. 이 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면 마을은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갑니다. 이걸 우리는 물가 폭등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안 내보내면은 논밭이 쩍쩍 갈라져 다 굶어 죽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이 거대한 댐의 수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이들은 매달 고민합니다. 지금 수문을 열어야 할까, 닫아야 할까? 물을 조금만 더 풀면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자칫하다간 홍수가 날 것 같고 홍수가 무서워 수문을 닫자니 당장 목말라 죽겠다라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댐 관리인의 피말리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댐의 관리인이 과거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기괴한 상황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대만의 물은 넘쳐나는데 아래쪽 마을은 가뭄에 시달리는 말도 안 되는 미스터리. 지금부터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기 위해, 아니 다가올 거대한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뉴스 앵커가 어려운 용어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진짜 금리의 세계. 단순히 어려우니까 몰라도 돼 라고 넘기기엔 당장 내일 여러분의 대출 이자와 전세금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한국은행이라는 거대한 댐의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이 누르는 버튼 하나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진짜 경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거대한 화강암 건물 지하 깊숙한 곳, 혹은 가장 은밀한 회의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1년에 딱 8번.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 7명이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이 방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습니다. 농담 따위는 없습니다. 이들이 회의 끝에 손을 들어 동결이냐, 인상이냐, 인하냐를 결정하는 그 짧은 순간 누군가의 1년치 연봉이 날아가고 누군가의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우리는 이들을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들을 조금 더 직관적인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을 지키는 숨은 관리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주려고 돈 찍어내는 곳 아닌가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법전을 펼쳐서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을 읽어보면 아주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국민의 부를 늘려준다는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들의 지상 과제는 오로지 하나, 물가 안정입니다. 댐으로 치면 수위 조절인 셈이죠. 댐에 물이 너무 많이 차면은 댐이 무너지니까 물을 빼야 하고, 물이 너무 말라버리면은 바닥이 드러나니까 물을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물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즉 통화량입니다. 자, 그럼 이 댐 관리인들은 어떻게 그 거대한 물줄기를 조절할까요? 이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나사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준금리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금리는 쉽게 말해 댐의 메인 수문을 여닫는 핸들입니다. 한국은행이 이 핸들을 돌려 기준금리 3.5%라고 외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준금리는 가장 먼저 은행들의 은행, 즉 시중은행들과의 거래 가격이 됩니다. 도매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도매가가 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는 대출금리, 예금할 때 주는 예금금리라는 소매 가격이 연쇄적으로 바뀝니다. 댐의 수문이 열리면은 큰 물줄기가 시중은행이라는 수로를 타고 흘러 결국 여러분의 집 앞 실개천, 즉 가계통장과 기업의 금고까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기계적이고 냉정합니다. 관리인들은 댐 아래쪽 마을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댐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으면은 가차없이 수문을 닫습니다. 반대로 마을이 물에 잠길 것 같아도 댐이 넘칠 것 같으면은 수문을 엽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댐의 안전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수문 열고 닫기가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사람의 욕망과 공포를 자극하며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댐 수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신호가 떨어졌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마약 같은 효과가 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시절, 돈이 흔해 빠졌던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킨다. 너무 점잖은 표현입니다. 현실 버전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에 가뭄이 들었다는 건 돈이 돌지 않아 다들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마을의 우물이 말라가는 거죠. 이때 댐 관리인, 한국은행은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당장 수문을 열어라, 물을 쏟아부어라, 기준금리를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호냐고요? 여러분, 지금 은행에 돈 넣어두면은 바보입니다. 이자 쥐꼬리만큼 줄 테니까 얼른 빼서 쓰세요. 그리고 돈 필요하신 분, 지금 싸게 빌려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라는 강력한 유혹의 메시지입니다. 이 유혹은 생각보다 훨씬 달콤하고 치명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은행 예금 금리가 바닥을 깁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봤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는 상황이 오죠. 그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돈 묵혀두면 썩는다. 뭐라도 사자. 그 뭐라도가 치킨이나 오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 큰 욕망을 향해 움직입니다.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동시에 대출 금리도 쌉니다. 사장님, 1억 빌리는데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도 안 해요. 이런 말이 들리면 빚을 내는 건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기업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공장을 돌리고 개인은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삽니다. 시장에 돈, 즉 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말라비틀어진 논바닥에 강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죽어가던 상권이 살아나는 것 같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크레인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주식시장은 빨간불을 켜며 환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인하가 노리는 경기 부양의 마법입니다. 돈의 힘으로 강제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서늘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댐에서 쏟아져 나온 물, 그 돈들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빚으로 만들어진 유동성입니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린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미래의 소득을 당겨와서 지금 쓰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년에 나, 10년 뒤에 내가 갚을 테니 지금 파티를 즐기자 않은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경제가 정말 위독할 때는 이 인공호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숨이 넘어가는데 부작용 따질 때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골고루 스며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의도한 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가 생겨서 월급쟁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선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풀려난 돈들은 똑똑합니다.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 공장이나 창업시장으로 가기보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는 자산시장으로 쏠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주식 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는 자산 인플레이션. 이게 바로 금리 인하라는 약이 가진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실물 경제는 아직 비틀거리는데 자산 시장만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이한 현상. 여러분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경기는 안 좋다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던 그 시절 말입니다. 댐 관리인은 이때부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물을 논밭으로 보냈는데 왜 다들 엉뚱한 수영장에 물을 채우고 있지? 경기를 살리려고 푼 돈이 오히려 빈부격차라는 거대한 괴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 이때 관리인의 머릿속엔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대로 두면은 대말의 마을이 홍수에 잠긴다. 버블이 터진다. 자, 이제 상황이 반전됩니다. 흥청망청 파티는 끝났습니다. 댐 관리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숨은 레버에 손을 올립니다. 이제 물을 잠가야 할 시간, 긴축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 그 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정반대의 상황. 수문을 닫아 걸었을 때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목격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정반대의 상황, 댐 수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을 이야기해 봅시다. 축제는 끝났습니다. 음악 소리가 멈추고 화려했던 조명이 꺼집니다. 바닥에는 흥청망청 마신 술병과 계산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 용어로 경기 과열이라고 부르지만 댐 관리인의 눈에는 대홍수의 전조 증상으로 보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상황. 마트에 갔더니 어제 1,000원 하던 대파가 오늘 2,000원이 되어 있고 점심값 10,000원으로는 국밥 한 그릇도 사 먹기 힘든 세상. 이게 바로 물이 넘쳐서 마을을 덮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제로 2022년 우리는 이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5.1%를 넘겼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 이때 한국은행이라는 댐 관리인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두면 다 죽는다. 수문을 닫아라. 이때부터 금리 인상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관리인이 수문 레버를 잠그는 순간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건 바로 우리네 가계부채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문자, 금리가 인상되어 다음 달부터 이자가 늘어납니다. 이 문자가 바로 수문이 닫혔다는 신호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딱 동전 하나 두께 0.25%포인트만 올려도 대한민국 전체 가계가 1년 동안 더 내야 할 이자가 무려 3조 원이나 늘어납니다. 3조 원입니다. 이 숫자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누군가의 지갑에서 치킨값이, 아이 학원비가, 부모님 용돈이 순식간에 증발해서 은행 금고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거의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댐의 수문이 닫혀서 물길이 끊기면 기업들도 목이 탑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공장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자가 비싸지니 돈을 빌릴 엄두를 못 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금리가 오르자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계획했던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투자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공장을 짓지 않는다는 거고 사람을 더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 아들, 딸이 취직할 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의 진짜 목적입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은행은 의도적으로 돈줄을 죄어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야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은행으로 다시 흡수되고 미쳐 날뛰던 물가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출 이자가 7%, 8%가 되면 누가 빚내서 집을 사고 주식을 하겠습니까? 야, 투자고 뭐고 일단 빚부터 갚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과열된 엔진을 강제로 시키는 쿨링 시스템입니다. 물론 아픕니다.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경기가 팍팍해지니까요. 하지만 댐 관리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수문을 닫지 않으면은 나중엔 댐이 무너져서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습니다. 돈의 가치가 폭락해서 빵 한 조각 사려면은 수레에 돈을 싣고 가야 하는 세상보다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낫다는 냉정한 판단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금리의 원리는 아주 명쾌해 보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수문을 열어 돈을 풀고 물가가 오르면 수문을 닫아 돈을 거둔다. 참 쉽죠? 이 원리대로만 돌아간다면 한국은행 총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계한테 시켜도 될 일이니까요. 하지만 세상길이 어디 교과서대로만 됩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완벽해 보이는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왜 이 원리가 먹통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우선 이 댐의 수문이 가장 극단적으로 열렸던 그날, 우리를 살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괴물을 깨워버린 그날의 기록을 꺼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여러분의 기억을 잠시 6년 전 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마스크를 쓴 채 눈치만 보던 그 시절, 식당 의자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공항에는 비행기가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이걸 팬데믹이라 불렀지만 경제학자들은 심정지라고 불렀습니다. 경제가 단순히 느려진 게 아니라 심장이 멈춘 겁니다. 돈이 돌아야 사람이 사는데 돈맥경화가 온 거죠. 이때 우리 경제라는 댐의 관리실 한국은행에는 빨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역사상 세 번째로 임시금융통화위원회라는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열렸던 긴급회의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한 번에 깎는다. 우리는 이걸 비커지라고 부릅니다. 댐의 수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게 아니라 아예 수문을 폭파해서라도 물을 쏟아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했습니다. 불과 2달 뒤인 5월 금리를 또 내립니다. 결국 1.25%였던 기준금리는 단 2달 만에 0.50%가 됩니다. 앞자리 숫자가 1에서 0으로 바뀌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보는 제로 금리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였는지 감이 오십니까? 평소 같으면 1년, 2년에 걸쳐 조심조심 내릴 금리를 단 2달 만에 해치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한국은행이 내다본 그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0.2%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뒷걸음질 친다는 공포, 기업들이 줄도산할 거라는 공포가 댐 관리인의 등 뒤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리만 내린 게 아닙니다. 댐의 새로운 파이프를 뚫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제도인데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은행들아, 우리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0.25% 금리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제발 이 돈 가지고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살려내라. 이렇게 풀기로 한 돈의 한도를 무려 18조 원이나 늘렸습니다. 이건 통화정책이라기보다 차라리 심폐소생술에 가까웠습니다. 숨이 멈춘 환자에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흉부 압박을 하듯 돈을 펌프질해서 시장에 밀어넣은 겁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다행히 기업들은 부도를 면했고 가게들은 셔터를 내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우리 경제는 기적적으로 쇼크사하지 않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댐 관리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가뭄의 논바닥이 갈라지기 직전 댐의 문을 활짝 열어 물을 댄 건 분명히 우리를 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 같죠? 위기가 왔고 영웅이 나타나 버튼을 눌러 우리를 구했다. 하지만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심폐소생술로 환자는 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쏟아부은 그 엄청난 양의 물, 그 막대한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뭄이 해결됐으면 물이 빠져야 하는데 이 물들은 증발하지 않고 우리 발밑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이 물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해일이 되어 우리를 덮치러 돌아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금리 인상 원리조차 먹히지 않는 기괴한 상황. 댐 관리인이 수문을 닫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댐이 말을 듣지 않는 사상초유의 딜레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금리인데 물가도 안 잡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무대를 현재로 옮겨오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한국은행이라는 댐 관리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총재가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물가가 안 잡힌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교과서대로라면, 그리고 댐의 작동 원리대로라면 상황은 종료됐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2년 그야말로 미친 듯이 수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무려 7번이나 올렸습니다. 연초에 1.25%였던 금리가 연말에는 3.25%가 됐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또 댐에 물이 쫙 빠지고 시중에 돈이 말라서 물가가 이제 잡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잡혔습니까? 아니요. 비웃기라도 하듯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를 찍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댐 관리인 입장에서는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아니 수문을 닫았는데 왜 수위가 계속 올라가지? 수문을 닫아서 돈을 빨아들였는데 물가는 더 미쳐 날뛰는 이 기괴한 상황. 이걸 경제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정책 딜레마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고장난 댐의 공포라고요. 도대체 왜 과거의 승리 공식이 지금은 먹통이 된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그리고 댐 관리인이 어쩔 수 없는 세 가지 치명적인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댐으로 들어오는 물이 그냥 빗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밀려온 쓰나미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 돈을 많이 써서 생긴 게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붕괴 같은 외부 요인이 기름값, 곡물값을 미친 듯이 올려버린 겁니다. 이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푸틴이 전쟁을 멈춥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국제 유가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댐 관리인이 아무리 수문을 닫아도 상류에서 흙탕물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니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금리는 올랐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더 무서운 놈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 즉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금리를 올려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지? 그럼 나 월급 더 올려줘. 아니면 물건값 더 올릴 거야. 실제로 2022년 7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거야 라고 믿는 순간 그 믿음 자체가 물가를 진짜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댐 관리인이 이제 물 뺍니다 라고 소리쳐도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 물 더 찰 거야 라고 믿으며 둑을 더 높이 쌓는 격입니다. 정책의 약발이 심리적인 저항에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댐 관리인을 진짜 절망에 빠뜨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댐 아래 마을에 살고 있는 인질들,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 딱 감고 금리를 10%, 20%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비가 완전히 죽고 물가는 확실히 잡힙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 즉 GDP보다 많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를 넘나드는 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은행이 물가 잡겠다고 또 금리를 조금만 더 세게 올리면 물가가 잡히기 전에 사람들이 얹어 죽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견딘 가게가 파산하고 기업이 줄도산하는 경제 붕괴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한국은행 총재의 머리가 하얗게 새는 이유입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자니 빚더미에 앉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국민을 살리려고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폭발해서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긴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경제 성장률은 1%대로 곤두박질 치는데 물가는 여전히 싼 %대를 오가는 끔찍한 괴물. 우리는 이 괴물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댐 관리인은 지금 낡은 매뉴얼을 들고 고장난 수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수문을 더 닫아서 물가라는 괴물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일단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수문을 다시 열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지금 이 딜레마는 단순히 뉴스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월급,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야 합니다. 도대체 이 난장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라는 거대한 댐의 통제실에는 금리를 올려도 죽고 내려도 죽는 절박한 경고등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뉴스를 보며 욕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니, 내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이자를 또 올려? 한국은행은 피도 눈물도 없나? 반대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환호성을 질렀죠. 와, 이제 대출 좀 받아서 집 좀 사볼까?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댐 관리인이 수문을 닫는 건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댐이 무너져서 마을 전체가 수장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금리를 내 지갑의 손익계산서로만 바라봤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 돈 나간다 나쁜 소식. 금리가 내리면 이자 줄어든다 좋은 소식. 아주 1차원적인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을 조금만 더 높여 댐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기준금리는 단순히 이자를 계산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청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경제에 고열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라는 염증이 너무 심해서 금리라는 해열제를 아주 독하게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왜 해열제가 이렇게 쓰냐고 의사 멱살을 잡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몸이 많이 아프구나.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몸을 사려야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바닥을 긴다는 건 뭘까요? 좋은 게 아닙니다.
경제의 심장이 멈추려 하니 인공호흡기를 달고 강제로 피를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저금리 파티 때 그게 건강한 상태인 줄 착각하겠지만 사실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앵커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혹은 인상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욕부터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질문을 던지십시오. 왜? 댐 관리인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만약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쩔쩔맨다면 아직 물가라는 괴물이 살아있거나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남들 다 투자한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 되는 거 아냐? 라며 빚을 내서 뛰어드는 순간 여러분의 구명조끼는 벗겨지고 거친 급류에 휩쓸려 가게 될 겁니다.